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바로 개인회생이 가능한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생을 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프리랜서, 심지어 일용직, 방문 판매 다 상관없어요. 소득만 발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만약에 본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적자밖에 안 난다. 이러면은 따로 직장을 구해가지고 소득을 만든 다음에 개인 회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많이 제가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개인 회생 하면서 직장 구해도 되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는데 일단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첨부하고 소득 입증 자료만 법원에 제출하면은 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이 소득 입증 자료는 이제 급여 이체 내역, 영업장부, 원천징수, 영수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막 일을 시작해가지고 급여 내역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접수할 때 근로계약서만 제출하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보정 절차가 나올 텐데, 그때 급여 입금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개인회생이 생각보다 좀 유도리가 있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하여튼 좀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무 팁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조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이 이제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돼요. 만약에 빚이 재산보다 작으면 법원은 이렇게 말해요. 네 재산 팔아가지고 빚 갚아라.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변제금이 청산 가치보다 많아야 돼요. 이 변제금은 저희가 매달 법원에 내야 되는 돈이고 이 청산 가치가 조금 생소하죠. 청산 가치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청산 가치는 소유한 부동산이나 부동산 따위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의 가치. 쉽게 말해서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재산. 그럼 종류는 뭐가 있냐? 집, 땅, 자동차, 적금, 예금, 회원권, 보험회약, 환급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현금으로 바꿨을 때 그게 바로 청산 가치입니다. 아시겠죠?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월 변제금 150만 원을 3년 동안 내야 돼요. 개인 회생을 하는데. 그러면 3년 동안 총 5,400만 원을 내야 되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청산 가치가 5천만 원이다. 이랬을 경우 어쨌든 변제금이 청산 가치보다 크게 됩니다. 이러면 개인 회생이 가능해요.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서 만약에 청산 가치가 7천만 원이다. 그럼 변제금이 청산 가치보다 작죠. 이럴 경우에는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경우 일단 개인 회생은 3년에서 5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년으로 안 되면은 기간을 늘려서 5년 동안 갚으면 됩니다.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하면은 투잡을 띄워서 변제금을 더 넣으면 돼요. 150만 원보다 더 늘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변제금이 청산 가치보다 크게만 만들면은 어쨌든 개인 회생이 가능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 조건, 담보성 채무 15억 이하, 신용 채무 10억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 조건에 잘 안 걸리는데 이제 이 조건에 걸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부동산 투자나 갭 투자하셨던 분들인데 이러한 분들은 개인 회생을 하려면은 재산을 전부 처분하고 이 15억 이하, 10억 이하를 만든 다음에 개인 회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릴 게 일단 보통 개인 회생 하시는 분들은 채무가 3억이 채 안 돼요. 이것보다 크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 투자 또는 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셀프로 회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 찾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셀프로 하면 난리 납니다. 다음 마지막 조건입니다. 사기 관련 채무가 아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은행권에 돈을 빌렸을 경우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저희가 지인이나 친구한테 돈을 빌렸을 때 이러한 경우가 간혹 생기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설명을 드리면은 지인이 경찰서에 가서 이 사람 나한테 돈 갚을 능력도 없었는데 돈을 빌렸다. 이렇게 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사기죄로 고소.
그 사기죄를 고소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사기죄로 인정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그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에서 빠지게 돼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기 관련 채권은 개인회생이 불가능하고 회생이 끝나고 전액 따로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회생은 어쨌든 돼요. 되는데 그 채권은 개인회생이 안 돼서 그 채권만 따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생 끝나고. 아시겠죠? 다른 채권들은 되는데 그 채권만 개인회생이 안 돼서 회생이 끝나고 따로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일정한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변제금이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되고 담보성 채무는 15억이야, 신용 채무는 10억이야. 그리고 사기 관련 채무가 아니어야 된다. 이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개인회생이 가능한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고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회생이 되냐 안 되냐에 이제 중간선상에 놓여가지고 애매한 분들이 계세요. 이러한 분들은 제 카페에 오셔가지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카페 URL은 댓글이나 더보기를 보시면은 있고, 다음에는 이제 제가 월 변제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변제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에 내야 될 돈인데, 이 변제금이 중요한 이유가 저희가 변제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개인회생에 들어가야 회생이 유리하거든요. 실무에서도 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한 달에 10만 원만 줄여도 1년이면 120만 원이고 3년이면 360만 원이에요.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제금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